네, 지금까지 역할 연습에 대한 상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역할 연습이라고 할 때 비록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연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면 그 실제의 내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할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상담자가 예를 들면 공감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감에 대해서 받는 감흥이 연습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문제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다르죠. 그런 면에서요, 이제 실제적인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례가 너무 개인적이거나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제 싫을 경우, 꺼려하는 경우에 있어서라면 그런 사례는 너무 심각한 사례는 역할 연습의 사례로서 다루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할 연습의 차원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차후에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다 하는 이런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 장면을 시작을 하면서 애초에 한 30분 정도의 상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의 역할 연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까지 왔다가 이제 그 내담자의 역할을 하던 분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이제 이 상담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중도에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담의 과정이나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얘기가 이제 비록 이제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 둘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할 연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담자의 역할을 한번 실제적으로 다소 연습의 상황이긴 하지만 해보자 하는 취지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연습 교육을 통해서 상담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그런 경험을 갖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대개 이런 상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디 가서 이제 상담을 해 볼 만한 아직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 이런 역할 연습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역할 연습 또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도 실제적인 내가 내담자가 되어져 봤을 때 내담자로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상담자가 나에게 상담을 해올 때, 참 저런 식으로 상담하면 좋겠구나. 또는, 저렇게 상담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역할 연습을 할 때는 3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내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제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교육 장면에서 단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관찰자의 역할은 이제 지도자 또는 슈퍼바이저가 이제 그걸 맡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지도자가 이 한 팀의 이제 관찰자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이제 없어서 이제 관찰자로 이렇게 해서 이 관찰자가 이 상담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찰자 역할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찰자. 그래서 관찰자가 나름대로 이제 역할 연습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이 어디에 속한다.
상담의 과정으로 보면 지금 듣기 과정 중에서도 뭔가 호소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확인의 질문이다. 또는 공감을 해주는 것이구나. 또는 수용을 해주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 관찰자가 자기 자신이 체크했던 내용을 함께 상담자, 내담자에게 이게 전달을 하고 하나의 요 상담 장면을 통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소감의 부분 또 전해서 또 이 상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앞으로 상담을 할 때 유의할 수 있는 또는 상담자가 가진 어떤 장점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상담자로서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역할이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뭐 이 내담자의 그 상담 역할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는 상담자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상담은 결국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응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만큼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실제적인 상담 장면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만큼 경험의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능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역할을 하고 또 다시 이제 토의를 거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상담자였던 사람이 내담자가 되고 내담자였던 사람이 관찰자, 관찰자였던 사람이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서 해서 각자가 3인이 다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에 있어서 이제 특히 집단으로 많이 교육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도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에게 이제 질문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그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상담 장면에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제 따님을 먼 거리로 이제 시집을 보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집 나와서 살았던 그 딸에 대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들을 이 결혼하려고 하는 내담자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니까 역시 그 마음이 자기 자신도 아프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싶고 뭔가 그 불안의 부분을 좀 더 감소시켜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것은 아주 주요한 하나 이슈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담이 진행이 될 때 내담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이제 호응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한 얘기 중간중간에 이제 반복하듯이 결혼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상담자가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음직한 어떤 감정의 부분을 이렇게 좀 표현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공감적인 반응의 형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그 공감적인 반응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도의 선도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음직했던 감정의 부분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자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부모님도 떨어진 자식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을 것 같고, 또 따님도 부모님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일종의 쭉 쌓여 있었던 감정의 부분들을 이렇게 카타르시스적인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담자의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받고자 하는 원함의 부분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걱정의 부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그걸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냐 해서 이제 그렇다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해서 이제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봤냐?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얘기하라라고 먼저 얘기보다는 어떻게 해왔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해왔던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상담자는 발표자가 되기보다는 심사위원의 위치에 있고 늘 내담자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자신이 어떻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 될 사람과 같이 거기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좀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때로는 혼자 내려갔을 때에는 부모님이 왜 같이 안 왔냐 하고 이제 관심을 보이고 뭐 그렇게 한 부분. 그것을 이제 내담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 포기란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서 나름대로 부모님의 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했다 하는 강화, 칭찬의 부분이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관점이 조금 바뀌었죠.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걱정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과연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나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의 부분으로 얘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불안은 사실 그 출발이 보다도 새로운 가정 속에서 새롭게 출발해보자 는 의욕의 차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동기적인 면에서 동기가 그렇다 하는 걸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불안이 좀 줄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내 불안이 감소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통했을 때 공부하는 모습, 뭐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는 모습, 수포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상담자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대에 너무 많이 부응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기대와 나의 어떤 바람, 내 삶에 대한 나의 바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가서 부모님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나간다고 했을 때 비록 그것이 부모님한테는 다소 좀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부모로부터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통찰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망,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 계획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어떤 처근한 그런 부분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얘기가 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얘기에서 정리를 해보자 하고 어떤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끝내기를 위한 어떤 부분입니다. 자, 이런 단계로 역할 연습의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역할 연습이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할 연습의 차원보다는 사례 연구의 차원이 좀 짙습니다. 실제로는 상담을 배우시는 분 또는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것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분들이 이 상담에서 뭔가 주요하게 나아가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다든가 뭔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분들이 그 상담자로서 보다 그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좋은데 지금 이제 그런 이렇게 여건이 좀 안 돼서 지금 제가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상담자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럴 텐데, 나라면 저런 부분을 건드렸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화 상담이지만 사실 면접 상담의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전화 상담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듣기, 그리고 다룰 것, 정하기, 그리고 풀기, 끝내기. 전화 상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단회 상담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하나의 특성으로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한 번에 보통의 면접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풀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2, 3회, 4, 5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풀기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다 끝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전화 상담하시는 분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상담이 이어진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다 다루어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에 있어서는 이 다룰 정하기에 친정, 이제 앞으로 친정이 될 그런 부모님의 어떤 걱정의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자,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풀기로 다루어 나갔죠. 이제 그런 부분. 좀 늘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전화 상담에서의 목적 자체가 이 내담자를 변화시킨다. 이런 차원의 것보다는, 변화시키는 차원, 이야기보다는 이 내담자가 다시 자신의 생활에 또 힘을 얻어서 다시 그쪽으로 매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부분이 전화 상담 또는 위기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 상담에 있어서는 다소 이런 변화의 부분을 다소 좀 좀 가볍게 건드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려면 좀 더 연속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화 상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로, 다른 이런 사회 문제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수 면접의 형태를 얘기했었죠. 접수 면접. 일반적인 어떤 상담, 큰 상담 기관이 클 경우, 예를 들면 대학교의 어떤 학생생활연구소라든가 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접수 면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담을 가기 전에 이제 인테이크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이런 접수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그 상담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상담원과. 이 부분이 이제 접수 면접인데, 전화 상담도 바로 이런 접수 면접의 역할이 또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로 이 전화 상담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수 면접자의 역할로 그치고 그다음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에 그친단 말이죠. 단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다 더욱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접수 면접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고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은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 이어진다면 다른 보다 전문적인 그러한 상담자에게 상담을 해서 자신의 문제가 좀 더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상담에서는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역할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 연습의 기본적인 취지는 상담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비록 연습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해봄으로써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보다 상담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룬 그 사례를 이제 기회가 나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점인가, 어디에서 들어갔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상담을 배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어질 것은 이제 사례 연구의 부분입니다. 두 차례를 하게 될 텐데요. 사례 연구 첫 번째 것은 첫 번째는 사례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짧은 사례인데 이 사례가 상담의 과정에서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담자의 심정이나 의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연구 2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쭉 하나하나씩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능하면 미리 그 사례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제 강의에 임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할 연습 이걸로 마치겠습니다.